다녀보니까 정말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세종이라는 공간, 정말 대한민국의 꿈과 미래, 희망이 있는 그런 공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저희가 바라는 대한민국의 꿈과 미래, 희망을 이렇게 담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국토부와 환경부는 민원이 많은 부처다 보니까 앞에 또 여러 가지 민원이나 또 말씀 주시고 싶은 사항을 가지고 와 계신 분들 저희도 다 읽고 가겠습니다. 다 읽어보고 눈에 담아가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저희가 몇 분 여기서 소란스럽게 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환경이나 아니면 뭐 새만금 갯벌 보존이나 이런 데 대해서 갖고 계신 의견들 저희가 정책에 대해서 최대한 담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세종에 와가지고 사실 정책을 위반하는 공무원 여러분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으니까 다소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저희가 가진 정책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질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정책을 다루시는 분들이라면 대한민국의 위기라는 것이 정말 다발성으로 복합성으로 여러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 지금 개혁신당이 출범하면서 지금까지 다른 대한민국의 정당들은 시도하지 않았던 접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때로는 무모해 보이고 때로는 이게 너무 급진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겪어보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의 변화들, 위기라고 하는 것들 너무 빠른 속도로 엄습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국토부에 계신 공무원분들 지금 비록 지자체 사무로 되어 있지만은 대중교통 관련된 사무들 지금 얼마나 인구구조의 변화 속에서 위기에 다다르고 있는지 충분히 아실 겁니다. 이 세종시만 하더라도 대중교통망을 어떻게 확충해야 되는지 어떻게 요금구조를 만들어야 되는지 여기에 만약에 트램 같은 교통시설 설치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을지 BRT 체계가 어떻게까지 버틸 수 있을지 이런 것을 고민하는 데 있어가지고 과연 인구구조나 아니면은 무임승차와 같은 현재에 남아있는 제도들의 개선 없이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느냐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무임승차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수도권 전철이나 일부 지하철 어쩌면 그런 대중교통망에서는 논쟁이지만은 이미 시작되고 있는 GTX 노선이라든지 아니면 부산 김해 경전철 신분당선에서는 이미 이 무임승차 문제 때문에 무임승차가 적용되지 않는 노선도 생겨나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국가가 한 사람이 탑승할 때마다 900원씩 민자업체에 돈을 물어줘야 되는 그런 노선이 나오고 있는 것도 다른 사람보다는 몰라도 이 국토교통부 공무원들께서는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더 큰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되기 전에 어떻게 해야 과연 순차적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들 이 고민이 중심되어서 개혁신당은 국민들에게 교통복지 재구조화를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아실 겁니다. 이것이 다른 정당들은 대안을 가지고 이 논의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뻔한 지금까지 개혁을 하려고 할 때마다 단 개혁의 상징 언어처럼 갈라치기다, 혐오다 이러면서 이 논의를 묻어버리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과감하게 이 국토교통부 앞에서 공무원 여러분께 여쭈고 싶습니다. 과연 지금의 대중교통 요금체제를 유지하면서 44년 전에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노인 인구가 3%이던 시절에 설계된 대중교통 요금제를 바탕으로 해서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고 지금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아닌 것을 알고 계시다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GTX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자가 결합된 사업에서는 노인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협약을 맺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신분 당선을 종점에서 종점까지 타면 4,000원이 벌써 넘고 GTX를 종점에서 종점까지 타면 이것이 광역전철인데도 불구하고 7,000원이 넘는 요금을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이 논의에 참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가는 상황 속에서 새로 건설되는 지하철과 광역철도뿐만 아니라 지금에 있는 대중교통망에도 이제 요금 체제에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저희 개혁신당에서는 노인 무임승차 제도를 교통바우처 제도로 전환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들 다른 정당들은 이 내용을 아는 정당도 있고 모르는 정당도 있겠지만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결국 표 떨어질 것을 걱정해가지고 논의에 참여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개혁신당에서 교통복지 재구조화 공약을 만들어내서 발표한 지 2주가 다 돼감에도 불구하고 다른 정당들은 우리의 대안은 이것이다. 대중교통 적자 문제에서 우린 이렇게 생각한다. 라는 입장을 밝히는 것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이 내는 대안에 대해서 저것이 갈라치기다, 무슨 혐오다 이러면서 이 모든 것을 뭉개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동시다발성, 복합성 위기를 이런 식의 대처 방법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전부터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뭔가 합리적인 논쟁을 벌이려고 할 때마다 어떤 과거의 문화 속에서 지역적인 문제로 싸우면서 개혁의 과제들을 반대하고 논쟁의 주제들을 거부해왔던 그 모습, 이제는 타파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또 다른 대한민국의 위기도 언급하고 싶습니다. 대중교통 요금 재구조화 문제에 더불어가지고 며칠 전에는 저희가 대한민국의 인구구조 속에서 병력을 어떻게 수급할 것인가에 대한 저희의 대안을 내놨습니다. 비록 이 앞이 국방부는 아니고 병무청은 아니지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구조가 이제 항아리형을 넘어가지고 역삼각형으로 가려고 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정책을 펴야 하는가,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이라면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이번에 대중교통 무임승차 요금제 재구조화에 수반되는 교통바우처 예산 기껏, 이렇게 표현을 죄송합니다만 기껏해야 몇천억대 아니면 1조 원대입니다. 제가 기껏이라 표현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목 놓아서 얘기하는 연금개혁 문제, 말이 좋아서 연금개혁이지 이거 강론으로 들어가면은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자는 얘기할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연금 2년 늦게 받으면요 매년 몇백만 원씩 손해나는 겁니다. 개개인에게는요. 지금 대중교통 무임승차 교통복지 하나 재조정해서 1년에 몇십만 원 정도 부담이 더 생기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개혁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연금 개혁하겠다 그러면은 얼마나 더 큰 정치권의 논쟁이 있겠습니까? 그때도 연금 개혁하자 그러면은 이것이 노인 혐오요, 무슨 갈라치기요 이런 식의 단어로 버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면 그것은 개혁을 가볍게 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 지금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도 30년 뒤에 연금을 받으려면은 그것이 공무원 연금이든 아니면은 다른 형태의 연금이든 간에 결국은 지금은 연금 개혁의 어려운 길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것을 다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대한민국의 세수가 지금 60조 원이 펑크가 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정말 저희가 불효불급한 예산들을 계속 투입해야 되는지는 저는 의문입니다. 지금 이 세종시 안에서도 R&D 예산은 깎인다는 얘기가 있고, 또 한편으로 이 국토부와 환경부가 있는 곳에서는 반대로 최근에 GTX, ABCD, EF까지 만든다고 하고 있는데 아무리 민자가 투입된다 하더라도 이건 수십조 원 예산이요. 거기에 달빛고속철도 같은 경우에도 훌러덩 최대 12조까지 그냥 통과시켜버리고 오는 것이 만약에 예산을 짜는 입법부로 한다면은 저는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22대 국회에서 이런 부분을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표 떨어지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용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만약에 대한민국의 많은 정당들이 어르신 무임승차에 대해서 말하면 표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얘기하지 못했다, 저희는 얘기했습니다. 지금 병력이 부족하다는 말이 나온 지 오래이고 2006년에 63만, 65만 대군이었던 대한민국 상비군이 지금 15년 만에 48만 명까지 줄어들고 곧 30만 명대에 진입한다고 한다면은 이것을 대처하는 방법이 지금 경무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174cm에 121.2kg까지 군대를 보내는 방식이라 한다면은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74cm에 121.2kg이 국가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 만약에 윤석열 정부의 국방 대책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개혁신당이 얘기했던 소방, 경찰, 교정직렬의 공무원에 대해서 병역을 확대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현실적인 대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는 정치권에서 어떤 희망을 국민들에게 제시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여기 계신 세종시 공무원들이 어떻게 구체적인 정책 활동에 실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희는 가장 첫 번째 단계,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비전을 주는 단계부터 진실성과 현실성이 깃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개혁신당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말하는 대안은 때로는 아플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분들에게는 손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하지만 이것이 절대 갈라치기나 혐오라는 언어로 폄하돼서는 안 되는 그런 새로운 생각들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 과감하게 저희 개혁신당이 다루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이런 고민에 동참해 주시고, 특히 이 신호등 앞에 서 계신 분들은 이것들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책임감이 있는 분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비록 부처의 회의 자리에서는 장관님 하시는 말씀이나 차관님 하시는 말씀에 반대해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이 가진 전문성과 여러분이 가진 그런 국가에 대한 책임감이라면은 주변에 알리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대중교통요금 재구조화 없이는 결국은 우리는 지금 서울에서 얼마 전까지 1250원 찍고 타던 지하철 이제 1400원이 되었고 7월 달부터 1550원이 될 것이고 수송원가는 이미 2000원이 넘어섰다는 사실을 많은 대중이 알게 해주십시오. 그랬을 때 대한민국의 미래는 조금 더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형태로 이어나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저희가 정당 지지 호소를 하러 모인 것이 아니라 정책 홍보를 하러 온 것이기 때문에 사실 마음에 끓어오르는 개혁에 대한 의지와 그리고 정치권에 대한 비판의식, 이런 것들 더 강하게 드러내 보이진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희가 진정성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정책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준석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원들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아마 여기 국민들의 삶이 뭉개지고 있습니다. 용기가 없어가지고 야 이렇게 하면 우리 인기 떨어진다. 지금도 지지율 별로 안 높.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공무원 여러분,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을 했던 양양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계시는지를 확실하게 함께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분들 국민을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계십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해드리고 싶어서 밤을 새며 고심하고 고생하고 모든 정성을 다 쏟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불합리
비효율, 불공정, 이 낭비 요소들을 줄이지 않으면 공무원들께서 하고자 하는 일 단 한 가지도 할 수 없다는 것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개혁신당에서 이 아침에 환경부 앞에 과기정통부 앞에 이렇게 나와 있는 이유는 공무원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올 한 해 예산이 657조로 책정되었습니다. 일본도 인구 비례로 하면 350조를 쓰지 않습니다. 대만도 300조를 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이 많은 예산을 쓰고서도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라는 그 절박함에 그 위기에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57조 예산 절반으로 줄이지 않으면 그 절반으로 줄이는 일을 이 총선에서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지 못하면 우리는 당장 눈앞뿐만 아니라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의 대한민국을 우리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약간 살 보이는데.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네. 고생 많으세요. 원내대표님 이정수입니다. 네. 아침부터 고생하시네요. 목이 좋습니다. 근데, 연료를 그래서. 제가 이제 운전을 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말이 되나? 아니, 피치가 아니라. 자,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저기 한번 주세요. 하나, 둘, 셋. 화이팅! 목도리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또. 가정이랑 목도 지금. 그 뒤에 무슨 마이크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 저희 오늘 개혁신당에서 사실 세종시라 그러면은 정말 청주 이런 도시와 연계되어서 광역교통망이 확충되고 교통이 많은 유입이 이런 문제도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요. 결국에는 세종시에 들어와야 될 일자리라는 거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부분도 확습니다. 오늘 저희는 개혁신당에서 정책 홍보하러 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정책 홍보를 통해서 이 세종시에서 첨단 산업으로 이 세종은 반갑습니다. 함께하고 있는 당원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시라고. 아유, 네. 안녕하세요. 아무런 정책적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저희 개혁신당 내놓는 정책에 대해서 인터뷰가 있어가지고. 올라가세요. 네.